무능력자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기도 했어요. 그러면 다음 중 무능력자는 1번 백치, 낭비자. 2번 그런가 하면 만 18세에 혼인하여 만 19세에 이혼한 여자. 별일이 다 많아요. 그죠? 네, 어린 나이. 자, 다음에 세 번째. 금치산 선고 이후 심신을 회복한 자. 이렇게도 나오죠? 금치산 선고 이후 심신을 회복한 자도 있고요. 다음에 4번에 가면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는 또 이런 말도 나오죠. 자, 가령 해서 혼인을 한 미성년자. 혼인을 한 미성년자도 나와 있고 5번에 1989년 오늘이 며칠이죠? 12월 10일 오전 11시에 출생한 자가 출생하여 2009년 12월 10일 지금 꾸민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더니 이게 자 12월 10일 아침을 맞은 경우 이렇게 나와요. 심지어는 뭐라고 출제가 되기도 했는 줄 아십니까? 19세 천재소년 이렇게도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무능력자의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하죠. 19세 천재소년은 무능력자일까요? 아닐까요? 19세 천재소년 무능력자죠. 왜? 만 20세 미만이잖아요. 미성년자니까 천재소년이 아니라 만재소년이라도 무능력자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오지선당이 이렇게 나왔어요. 뭐가 정답일까요? 몇 번일 것 같아요? 다음 중 무능력자는? 백치낭비자는 무능력자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백치낭비자라 할지라도 가정법원에 뭐가 있어야? 선고가 있어야 무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고가 있기 전에는 무능력자가 아니라니까요. 아시겠습니까? 만 20세만 넘었다라면. 그리고 만 18세에 혼인하여 만 19세에 이혼한 여자. 참 어린 나이에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기도 나와있지만 혼인을 한 미성년자도 나와있지만 우리 민법에는요. 성년의제라는 게 있어요. 성년의제라는 것은 성년으로 간주한다 그 소리. 아시겠습니까? 어떤 경우? 혼인을 한 미성년자. 혼인을 했을 때는 그래서 우리는 혼인 정령 그러면요. 혼인 정령기가 남자나 여자나 만 몇십 세, 만 18세에 달하기만 하면 전에는 종되는 여자는 만 16세만 달하게 해도 혼인 정령인데 지금은 남녀가 똑같이 만 18세 이상이면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혼인을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재밌는 것은 미성년자일 때 부모의 동의를 얻어 혼인한다는 얘기지 만 20세가 넘었으면 부모의 동의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연속국 같은 데 보면 성년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반대하는 경우 있지만 사실은 부모 무시하고 혼인한다 할지라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성년자일 때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혼인을 할 때는 성년으로 간주가 돼요. 의제가 돼요. 사법상, 우리 민법상의 법률관계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민법상. 근데 민법상의 법률관계에서 성년으로 간주가 된다는 뜻이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예요. 예를 들어서 나 혼인했으니까 투표권 달라.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또 심지어 미성년자 출입금지업소나 미성년자를 고용할 수 없는 그런 우리가 말대로 사업장에 혼인했다는 걸 이유로 취업한다. 나 혼인했습니다. 주장해본들 소용없어요. 공법상의 법률관계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라는 것도 이해하시고 다음에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 정답이에요. 금치산 선고 이후 심신을 회복한 자. 이게 정답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롯데에 있는 야구 선수 하나도 몇 년째 지금 심신 상실의 상태에 지금 누워있는데 안타깝죠? 야구도 아주 잘했던 친구인데. 근데 전에 전주에서는 그렇게 오랜 동안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갑자기 회복한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금치산 선고가 어떤 때 필요한 줄 아십니까? 한 번은요. 우리 수강생분이었는데 연세가 70대 정도 됐는데 한창 공부하시다가 아들이 교통사고 나는 바람에 그렇게 심신상실에 빠져있다가 결국 잘못돼서 죽었어요. 아들을 앞세우셨어요. 진짜 안타까웠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한동안 또 추스르시고 또 학원에 나오셨더라고요.
공부를 해도 해야 마음이 정리가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결국은 합격을 하셨는데 이분이 저한테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참 자기 자식들한테 실망을 했대요. 왜 실망을 했냐. 그 아들이 금융기관에 근무하고 있었고요.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내사 상태에 교통사고가 나서 내사 상태에 빠져 있다 보니까 나머지 형제들이 전부 거기 와서 매달리고 있대요. 무슨 보상금 받으려고 그러는지. 아주 추접스럽더란 얘기죠. 그럼 그때 법정 대리는 누가 될까요? 본인의 법정 대리는 누가 돼요? 그런 상태라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근데 아직 내사 상태에 빠졌다 한들 무능력자에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뭐로 해놓으면? 금치산 선고를 하면은 그 아버지가 채널이 고정되잖아요. 대리인으로서, 법정 대리인으로서. 그래서 금치산 선고를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러다가 정신이 회복됐다고 해서 금치산자가 다시 우리가 능력자로 복권이 되느냐? 아니에요.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는 선고를 통해서 무능력자가 되면 복권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만? 취소 선고가 있어야 돼요. 취소 선고. 아시겠습니까? 취소 선고를 해야만 능력자로 복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신이 회복된 상태만으로는 능력자로 회복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1989년 12월 10일 오전 11시에 출생하여 2009년 뭐예요? 만 몇 세가 되었다? 20세가 되었다. 그럼 이건 능력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라든가 이런 나라에서는요. 성년 선고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년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별로 성년의 날이다 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법을 공부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성년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성년자 이전에 미성년자일 때는 부모를 뭐라고 그러죠? 친권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성년자에서는 친권자가 법률적으로 다 대리를 합니다. 그죠? 법정 대리로서. 그런데 성년자가 되면요. 이제 친권은 이제 상실이 되는 것이고, 그죠? 이제는 말 들어 성년자가 된 때로부터는 모든 우리가 법률 관계는 독립이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모든 법률 관계가. 모든 법률적인 책임은 성년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년 선고제도가 없어요. 성년에 달하기만 하면 성년이 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민법상 무능력자에는 이렇게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세 가지를 두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를 두고 있고 이게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는 가정법원에 뭐예요? 선고가 있음으로써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당사자에게는 뭐가 있을 것? 이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권리 능력이나 의사 능력도 없다. 이때는 뭐예요? 무효입니다. 무효. 당사자가 법령에 있는데 권리 능력도 없는다. 자, 의사 능력도 없는 자. 아까 의사 무능력자의 법령에는 뭐다? 절대적 무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무능력자, 행위 능력이 없는 자인 무능력자의 법령에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공부하셨잖아요. 그죠? 무능력자의 법령에는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유효 요건은요. 이 중 어느 하나만 결여가 되어도 자, 일단 성립된 법령가 완전히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뭐예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잘 알것은 이런 유효 요건은 어느 하나만 결여가 되어도 무효가 되거나 뭐예요? 취소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취소 원인이 된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라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가 된다? 불완전한 법령가 된다. 이 말이에요. 불완전한 법령가. 완전한 법령이 아니라 불완전한 법령가 된다. 무효가 되거나 취소 원인이 된다.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시험 문제에 이렇게 출제가 되게 되어 있어요. 다음 중 모든 법령에 반드시 요구된다. 반드시 요구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은 그럼 뭐예요? 행위 능력이에요. 이거는 모든 법령에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공부하셨습니까? 권리 능력과 의사 능력은 반드시 요구되는데요. 아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요구되는데 이건 모든 법령에 반드시 요구되는 건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 중 모든 법령에 반드시 요구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번 권리능력, 2번 의사능력, 3번 우리가 법령의 목적, 4번 의사합식, 5번 행위능력. 그럼 행위능력. 왜? 그 이유는 행위능력이 없는 무능력자라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그 17페이지 보세요. 맨 밑에 보세요. 맨 밑에. 무능력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법령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렇죠? 모든 법령이 요구되는 게 아니라 무능력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무능력자라도
우리는 흔히 무능력자 그러면 뭐가 없는 무능력자? 행위 능력이 없는 무능력자예요. 행위자 안 넣어도 우리 민법상 보통 능력 그러면 행위 능력을 의미하고 이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은 행위 무능력자인데 그냥 무능력자 그래 일반적으로. 그 무능력자라도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제받는 행위는 무능력자라도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물론 의사 능력은 필요하죠.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뭐예요? 전혀 부담이 없는 증여를 받거나 채무를 면제받는 행위다. 이건 무능력자라도 불완전하게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건 무능력자로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 17세 이상 뭐만 있다면 정상적인 판단 능력, 의사 능력만 있다면 단독으로 유언할 수 있어요. 유언에는 행위 능력 필요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세 번째, 우리 민법 대리 공부하셨죠? 대리인의 능력은 뭐다?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타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니까요. 무능력자라도. 어라? 무능력자가 무슨 대리인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대리인이 행한 법률 효과는 누구에게 기속되죠? 본인에게 기속돼요. 그럼 무능력자 자신은 대리 행위를 해도 손해볼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손해를 받은 누가 손해를 봐요?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준 본인이 손해를 보죠. 그럼 무능력자에게 대리권을 줬다는 것은 손해볼 각오하고 줬다라고 생각하자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무능력자라도 타인을 대리하는 행위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 허락을 얻어서 영업행위를 할 수도 있고 처분행위를 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성립된 법례가 완전히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하는 당사자에게 뭐예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권리 능력, 의사 능력은 반드시 요구되는 능력이고 행위 능력은 요구되지만 행위 능력이 없이 이렇게 유효한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고 다음에요. 모든 법령에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합치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럼 법령 속에 들어가 있는 의사합치는 정상적인 의사합치를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정상적인 의사합치. 즉 말하면 의사와 표시는 뭐하고? 일치하고 의사합치에 뭐가 없을 것? 하자가 없어야 돼요. 그 법령이 예를 들어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그 계약에 의한 의사합치 사겠다 팔겠다 그 의사합치 중에 의사합치는 정상적인 의사합치여야 된다. 여러분 공부하셨겠지만 비진의 표시다. 마음에 없는 의사합치였다. 짜고서 한 통정의 표시였다. 착오를 일으켰대더라. 또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합치였더라면 그때는 뭐가 돼요? 무효가 되거나 뭐가 된다? 취소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성립된 법령이 완전히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해서는 의사합치는 일치하고 의사합치에 하자가 없어요. 그리고 달성시키기 하는 법률 효과 그 목적은요. 불가능한 내용이어서 되겠습니까? 가능하고 그죠? 우리가 목적은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고 확정 지을 수 있어야만 완전히 유효한 법령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아무리 당사자 의사합치 목적 외에 우리가 능력도 있고 의사합치도 일치하고 의사합치에 하자도 없고 다 일치가 되고 다 문제가 없었는데 죽은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게 될 리가 있겠어요? 그죠? 부적법하다. 사회적으로 봐서 타당성이 없다. 그게 확정 지을 수 없다라면 이때 그래서 우리는 내용의 무효는 자 우리가 내용의 무효라는 건 뭐라고요? 네 가지. 가능, 적법, 사회적 특성, 확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중 어느 하나만 결여가 되었다. 이 중 뭐예요? 무슨 무효? 내용의 무효. 이 중 어느 하나가 결여된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다. 선의냐 악의냐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요. 그래서 절대적 무효라는 것은 우리가 그 법령의 내용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법하거나 사회적 타당성이 확정성이 없는 경우는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다. 이 말. 아시겠습니까?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법령의 성립 요건과 유효 요건의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죠? 요걸 먼저 이해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 민법의 공부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아시겠습니까? 법령의 개념도 이해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첫 시간 진행된 내용을 살펴보지만 우리 민법은 사인상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우리 민법인데 법률관계는 뭐에 의해서 발생한다? 하나는 당사자가 표시한 대로 다른 하나는 뭐예요? 법률에 규정에 따라 그 가운데 당사자가 표시한 대로 법률관계를 발생시킨다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원인을 총칭한 개념을 뭐라고 한다? 법률행위라고 한다. 그래서 법률행위라는 말이 어렵게 들리시면 법률행위 속에는 반드시 뭐예요? 당사자가 표시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하나 또는 수개의 뭐가 들어가 있다? 의사합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률행위 그러지만
사인과 사인 사이에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법령은 뭐다? 기합이다. 그래서 법령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일단 성립된 법령이 완전히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하다. 이 개념을 먼저 이해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가서는 바로 그래서 말이죠. 우리 민법 총칙은 결국 뭔 줄 아십니까? 우리 민법 총칙은 바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과 유효 요건을 살펴보는 게, 이 유효 요건을 살펴보는 게 법령의 내용이에요. 그럼 아까 그랬잖아요. 유효 요건 가운데 어느 하나가 결여되었을 때는 뭐라고 된다? 불완전한 법리가 된다 그러죠. 무효가 되거나 취소 원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민법 총칙의 법률행위 편은 완전한 법률행위를 규정해 놨을까요?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규정했을까요?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규정해 놨어요. 어떤 때는 법률행위가 불완전하다. 그래서 곧이어서 다음 단원에서 뭐예요? 목적의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의 확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 개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고요. 두 번째 의사표시 단원에 가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고 우리가 또 하자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그거 살펴보고요. 그리고 법령에는 모두가 당사자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도 할 수 있어요? 대리인에 의해서 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대리편을 살펴보게 돼요. 그러면 아까 일반적 유효요건으로서는 당사자에게는 능력이 있을 것,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고 의사 표시에 하자가 없을 것 그랬죠? 목적은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고 확정성이 있을 것. 이건 공통된 어떤 법례가 됐든 공통된 유효요건인데 그 외에도 특별 유효요건도 있잖아요. 특별 유효요건은 뭡니까? 이런 법률행위에 이거 외에 조건이 붙어있는 법령이다. 그냥 법령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집을 주는데 시험에 합격하면 집을 주겠다. 이거 뭐가 붙어있어요? 조건이 붙어있죠. 조건이 붙어있는 법령은 이 유효요건 이거 외에 조건이 뭐야만 성취해야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자, 가령 기한이 붙어있는 법령이다. 이번 성탄제는 자동차를 사주겠다. 그러면 기한이 뭐래야만? 도래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면 뭐를 받아야만? 허가를 받아야만. 자, 부동산의 경우는 부동산을 묵고한 면허원 이거 외에 뭐를 갖춰야만? 등기를 갖춰야만. 유언의 경우는 유언자가 뭐야만? 사망해야만. 이런 것들을 법령의 무슨 요건? 특별 유효요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특별히 요구되는 유효요건이다. 이런 개념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암기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뭐 점심 식사 후에 이제 막 와서 들어보니까 도대체 이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진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이제 우리 오후에 이렇게 민법 특강한 내용을 동영상으로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좀 맑은 정신에서 도대체 저 사람이 뭘 지금 전달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지 그걸 한번 제 진의를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죠? 네, 파악해 보시면 어느 정도 접근이 될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우리가 진짜 민법 총칙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법령의 목적부터 쭉 설명을 드려나갈